자, 안녕하세요. 북선 카페 여러분. 오늘은 상고 고대 시대 때 고분 형태의 변천 과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분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 때 무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고대 시대 무덤은 상당히 중요한 사유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조선이나 고려 시대도 무덤은 있지만 고려와 조선 관련된 그 문헌 사료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 때 관련된 문헌 사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이 고분에서 채워 넣을 수 있어. 이 고분은 일종의 1차 사료 역할을 하죠. 고분에 있는 유물 유적이라든지 지석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마 17번은 요 내용 자체가 이제 독립된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요. 뒤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무덤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때 일종의 개념 파악을 할 목적으로 정리를 해뒀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간하고 각하고 시의 차이점이야. 자, 간이라는 것은 시신을 넣는 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널이 간이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간을 그 나무로 만들었으면 목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돌로 만들었으면 석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이라는 것은 간을 덮는 작은 방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여기에서 좀 엎드려 가지고 뭐 부장품 같은 거 있죠. 부장품을 넣어둘 수 있는 이런 조그만 방을 말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 목관 같은 경우에는 이 나중에 이제 썩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그 방이 목재로 만들다 보니까 나무가 썩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하고 각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목간하고 목각을 구분 없이 그냥 목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이런 작은 방을 목각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덧널, 널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각보다 좀 큰 방을 실이라고 해요. 현실이라고 하죠. 여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인데, 제게 이제 그 작은 덜널이 삼국시대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발전된 건데, 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중국에.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큰 방이 있고 벽면이 있기 때문에 벽화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용어를 보면 행렬식이나 수열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옛날식으로 따지면 굴식, 그다음 구덩이식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서 행렬식이라는 것은 그, 그 무덤 측면에서 출입구와 넓기를 통해서 널방을 간을 넣는 형태야. 자, 이런 형태죠. 자, 파지 않고 무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다 연도, 연도가 있고, 여기 앞에 문이 있고, 문을 연 다음에 간을 놓을 수 있는 대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대개 이런 그 행렬식 석신문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행렬식 옆으로 파가지고 큰 방, 그러니까 돌로 하강하고 방을 만든 걸 행렬식 석시분이라고 하는데, 이 행렬식 석시분의 대표적인 이게 이런 형태죠. 예. 근데 이제 요거는 되게 보면 부분 합작모예요. 그 부부가 같이 묻힐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남편이 먼저 죽으면 이제 남편은 이제 간에다 이제 모셔두고, 나중에 이제 이 문을 봉쇄하는 게 아니라 부인이 죽어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가면 부인 간을 여기 옆에 놨대요. 그리고 나서 요 문을 봉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 행렬식 석신문이라고 하는데, 요 행렬식이라는 것을 되게 우리나라 고유의 관제보다는 중국에 더 들어왔어요. 중국하고 좀 차이가 있으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강원이 아니라 전축품이라 해가지고 되게 보면 벽돌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강으로 만들었죠. 그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다음 수혈식이라는 말이 있죠. 수혈식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구덩이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구덩이를 파서 널방을 만든 다음에 간을 거기에다 위에서 아래로 넣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봐왔던 무덤을 넣는 방식, 이런 것들이 수혈식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시대별로 주요 무덤 형태를 좀 볼게요. 자, 신석기 시대 때는 토장묘가 있었어요. 토장묘. 토장묘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처음 건너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토장묘는 제가 말 잘못했네요. 예, 뒤에 토강모가 헷갈렸어요. 예, 토장모는 이거는 이제 아까는 구동 무덤으로서 그 당시 구덩이죠. 땅을 판 다음에 그냥 시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뭐강 같은 거 만들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토장모고 좀 원시적인 방법이죠. 자, 청동기 시대 때는 이제 지성모에서 고인도라고 하죠. 탁자식, 개석식, 기반식 이렇게 있는데 탁자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북방식 무덤 형태고 개성식은 남방식이죠. 기반식은 이제 여기 남방 쪽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탁자식은 이제 좀 약간 밑에 기둥을 세울 때 좀 농다리 형식으로 세우는 거고 개성식은 뭐냐면 좀 약간 숏다리 형식으로 만든 거죠. 기반식은 아예 다리가 없는 거야. 그 밑에 밑둥이 그 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다리가 없는 방식이 기반식이죠. 자, 석관모 같은 경우에는 돌을 만든 간 위에 바로 흙을 덮는 방식이 석관모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간을 이제 돌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걸 돌열 무덤이라고 하죠. 석가뿐이라는 것은 이제 돌을 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각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간을 집어넣는 형태가 건데 우리나라 말로 돌덧널 무덤이라고요. 그다음에 옹강모인데 옹강모는 이제 일명 동무덤이라고 하죠. 항아리 속에 시체를 넣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옹강모는 보통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때 옹강모를 이제 하는데 나주 영산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 죽었을 때 넣는 게 아니라 주로 지배층들이 이제 죽었을 때 큰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옹강모보다는 더 크거든요. 이게 좀 특이한데 보통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때 용광모를 이제 했다. 그래서 항아리를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 속에 시신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은 적석층인데 간이나 각 위에 돌무지를 이제 쌓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파지 않고 여기다 간을 두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을 올려놓는 방식이야. 이게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그 돌을 쌓았다 해서 적석총이라고 하죠. 주로 이 돌무지 형태는 맥쪽에서 이제 되게 발달됐어요. 맥쪽. 예. 고구여인들. 그래서 이게 돌무지 무덤이 이런 원시적인 방법도 있지만 또 나중에 기단식 돌무지 무덤이나 계단식 돌무지 무덤 등등 해갖고 발전돼 나가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고구려형 그 무덤 형태에서 볼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철기 시대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까지 이제 무덤 형태 보면 철기 시대나 초기 철기 시대 때 무덤 형태 보면 토강모가 들어와요. 토강모는 초기 철기 시대 때, 그러니까 후기 청동기 시대 때 들어왔던 건데 우리가 이제 토강모는 보통 우리가 매장할 때 쓰는 방식이죠. 일단 땅을 파고 여기에다가 간을 집어넣고 여기에 봉봉을 만들죠. 예, 또는 좀 높으신 어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또 각도 이제 만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정통 모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토강모는 우리 정통 모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에서 도입된 거야.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그 중국과 교류 과정에서 BC 1세기 정도에 도입됐던 무덤 형태가 토강모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확산이 되죠. 원래는 남부 지역에서만 이제 몇 개 보이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네. 자, 그래서 이 구덩이에 목간을 두고 흙을 덮는 것이 토강모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옹강모는 이제 아까쯤에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옹기 맞붙어서 시신을 넣는 그런 방식이 좀 철기시대 때 계속 이어지고 나주 영산강 지역 같은 경우 특별한 무덤 형태가 있죠. 네, 지배층의 무덤 형태였다고요. 그 다음에 적석촌은 아까쯤에 이제 청동기 시대와 연결되니까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낙랑 지역은 중국인들이 살았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중국인들은 벽돌로 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이제 그 무덤을 할 때 그 행렬식으로 만들죠. 행렬식으로. 저는 뭐 지배층주의겠지만 행렬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똑같아요. 굴식 돌방 무덤하고 비슷해. 근데 뭐가 다르냐면 굴식 돌방 무덤은 화강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벽돌로 만들었다는 게 좀 특징이야. 예, 벽돌로. 그래서 이제 전축분, 예, 그리고 적각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널방을 벽돌로 만들었다. 예, 낙랑 지역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뭐냐면 전축분을 만든 고대 시대 때 무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개가 있죠. 백제 시대 때 송상리 6호분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기출에 나왔던 문영왕릉 있죠. 그래서 문영왕릉하고 송상리 6호분이 대표적인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양나라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그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문영왕릉과 뭐냐면 성산 6호분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우리나라보다는 그 양나라 기술자가 만든 그 뭐냐면 백제 왕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 좀 잘못했는데, 예. 자,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전축부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무덤 형태였다. 이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석총이 있는데 이것도 뭐 돌무지 무덤 아까 지금 이제 했던 건데 이거 돌무지 무덤이 나중에 발달이 돼요. 이건 좀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고구려 초기 때는 석총이었다가 나중에는 토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행렬식 석실분이 토총이에요. 이 행렬식 석실분의 구조는 중국에서 받아들였지만 중국은 아까 얘기했처럼 벽돌로 만든 반면에 요거는 화강암으로 만들어갖고 이 그 주변을 이렇게 산으로 덮었죠. 예, 흙으로 덮었죠. 그래서 이제 토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석총에서 이 토총으로 이렇게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토총 같은 경우에는 행일시 석실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이 남아 있냐면 그 보통 벽이 있고 방이 있고 벽이 있기 때문에 벽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벽화가 많이 남아 있어. 그래서 벽화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고구려인들 어떤 생활 생활상 같은 거 있죠? 생활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념 세계, 종교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건 좀 뒤에 나중에 다음 강의 때 설명하고요. 백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행연식 석실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전축분이다 해서 무덤 벽돌 무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널방을 벽돌로 만든 거고 양나라 기술자가 와서 만들어줬다. 네, 그 공주 송상리 6호분하고 그 다음에 송상리에 있는 또 문용왕릉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신라는 좀 약간 이제 고구려 백제와 달리 적성 목각본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적성 목각본은 뭐냐면 뒤에 이제 사진이 좀 있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 보면 이제 널이 있고요. 그 널을 덮는 나무 덮는 있죠. 그래서 여기 부장품을 둬요.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어, 여러 자갈들을 올리고 돌을 올린 다음에 여기에다 봉투로 흙을 덮어요. 이게 이제 적성 목각본 또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돌무지 덜널 무덤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삼국시대 때 신라 무덤이에요. 통일신라 때 돌방 무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의 무덤이 상당히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 어, 보통 그 무덤이 나오면 어떤 왕릉권 무덤이 나오면 그 전에 그 왕릉권 무덤에 중간 단계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런 장군총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그 전에 이제 뭐 돌무지 무덤, 기단식 돌무지 무덤, 이 좀 발달한 계단식 돌무지 무덤 같은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돌무지 덜널 무덤은 그 중간 단계가 없어. 중간 단계.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와요. 언제? 그 당시 내무단계 김시세력들이 그 정권을 장악한 그 시기 때.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 대능 이 무덤 형태를 뭐라고 이제 보고 있냐면 이거는 이 홍로적이 무덤 형태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김할지 그 후손들이 홍로족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하여튼 이 무덤 형태가 상당히 어, 독특하고
우리나라 정통에서 갑자기 정통적으로 이렇게 발전된 무덤이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온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특이한 무덤이긴 해요. 그리고 이 무덤은 이제 특징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야 벽화가 없다는 게 특징이야. 벽화가 없을 수 없죠. 벽화가 뭐냐 만들 수가 없죠. 여기는 왜냐면 여기는 뭐 그 이렇게 덜럼만 있고 실이 없잖아. 방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도굴이 될 수가 없는 구조야. 왜냐면 여기가 되게 커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신라가면 대릉원이 있는데 되게 커. 그 당시 김씨세력 때 무덤이 막 몰려 있는 곳이거든요. 4세기, 6세기 때 그 왕릉권 무덤들인데 너무 크기 때문에 도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6, 70년대인가 그때 요 그 돌무지 덜러 무덤을 몇 개 파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유물 유적들을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포크라인 동원해 갖고 몇 달을 팠어요. 예. 그래갖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봄에 개인 그 한두 명이 와가지고 밤에 가갖고 도굴할 정도는 아니야.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도굴이 없기 때문에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구식 돌방 무덤보다. 근데 이제 구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이 도굴이 쉽다는 거야. 이런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도굴꾼도 이게 쇠고장이도 이렇게 해갖고 밑으로 찌르면 여기에 이제 떡떡 걸리잖아요. 이게 이게 그 실 끝에 부분에 그 실 지붕 부분에 걸리면 그 부분만이 파가지고 들어갖고 유물 유적들을 뭐냐면 다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군식 돌방무덤 같은 경우에는 유물 유적들이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흥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축분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형태가 이제 구식 돌방구도 비슷하죠. 어차피 이제 그 벽돌랑 그 소재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여기는 유일하게 나오는데도 유물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처녀 발굴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이제 사회적 가치가 높고 요번에 나왔던 것도 지석이나 매직권 같은 것도 여기에 남아 있잖아요. 예. 자, 물론 이제 유물 유적은 상관없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요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도굴된 물품은 아니지만 도굴된 가치는 없겠죠. 지석과 매직권은. 근데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기록이 상당히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근데 하여튼 그 문흥왕릉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신라도 나중에는 버프방 이후부터는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았고 행렬식 석실본으로 바뀌어요. 무덤 규모가 많이 축소돼 있거든요. 왕권이 약화됐다기보다는 예전처럼 이렇게 적성목가궁 같은 돌무지 덜러무덤 같이 큰 무덤을 만들어갖고 왕권을 위험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왕권이 강해지고 안정화됐죠. 그러니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쓸데없는 공사를 할 필요 없게 되죠. 자, 이거는 뭐 신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왕권이 좀 예민할 때는 왕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무덤을 크게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왕권이 강해지면 그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무덤이 줄어들기 시작해. 예.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 저번 날 이제 살펴볼 듯이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행렬식 석실본이 많고요. 대표적인 게 정해공주 묘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흙무덤이라 해갖고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토장모? 그냥 이제 시체를 그 땅을 파서 시체를 묻는 형태야. 이건 이제 발의 톡창 형식이라는데 주로 이제 말갈족들이 이제 사용했던 것들이고요. 그다음 전축복 같은 경우에는 벽돌 무덤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고 대표적인 게 정유공지 모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시대 때 이제 고분 형태의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개념 같은 거, 그 무덤 형태의 어떤 용어 같은 것도 좀 파악했고, 그다음 각 시기별로의 그다음 이제 무덤들 특징들을 좀 파악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무덤 형태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